한강시 센트럴구의 오래된 자동차 정비단지는 겨울 새벽마다 유난히 거친 바람이 스며들었다. 아침 5시 20분,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각. 회색 하늘을 가르며 차가운 기류가 철제 셔터를 톡톡 두드렸다. 이름도 오래된 윤태수 정비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작업복을 단정히 걸친 윤도현. 24. 정비소 간판 아래에서 그는 장갑을 껴보며 손가락을 몇 번 움직였다. 이미 손끝엔 오래된 오일 자국들이 스며 있었고 눈빛은 기계의 숨결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특유의 집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연은 전국 최고 명문대인 한강공과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다. 하지만 대기업 연구소에서 온 수많은 제안을 뒤로한 채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 온이 작은 정비소로 돌아왔다. 도연아, 오늘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정비소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 윤태수가 나타났다. 두꺼운 목도리 위로 삐죽 올라온 그의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올 손님, 그냥 손님이 아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누군데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최서연 회장이 직접 오신대. 퓨처모터스의 회장님이요? 그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이테크 기업 중 하나를 세운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젊은 여성 억만장자.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 작은 정비소에 그런 인물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감이 없었다. 태수는 계속 말했다. 문제는 그녀가 몰고 올 차야. 1967년형 페라리 275 GT B4. 전 세계에 30대밖에 없는 명차지. 도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책이나 영상으로만 접하던 전설이 직접 온단 말인가. 무슨 문제인데요? 세계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3개월 동안 붙었는데도 못 고쳤다더라. 시동은 걸리는데. 정확히 2분 후 반드시 꺼진대. 도연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2분요, 매번 정확하게. 그래서 더 이상한 거지. 아. 오전 8시 정각. 정비소 앞 골목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호화로운 블랙 리무진이 도착하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내린 사람은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친 젊은 여성. 단단한 발걸음과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묘한 품격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서연 회장이었다. 윤태수 사장님이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무척 부드러웠지만 딱딱한 프로의 기운이 배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서연입니다. 태수가 급히 인사하며 도연을 손짓했다. 여기는 제 아들 윤도현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클래식카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다. 작업복 차림의 청년, 오일이 묻은 손. 그녀는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 이 작은 정비소에서 제 페라리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연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일단 직접 차를 보는 게 먼저입니다. 30분 후 붉은 트레일러 한 대가 정비소 입구에 멈춰섰다. 덮개가 열리자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페라리 215 GT 비세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광택은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고 크롬 라인에는 육중한 시간의 품격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외관은 거의 보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엔진뿐이었다. 시동 걸어보시겠어요? 서연이 운전석에 앉아 키를 돌렸다. 응. 비입이 엔진은 산을 울리는 듯한 묵직한 숨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RPM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분이 지나자마자 툭 엔진은 거짓말처럼 꺼졌다. 봐요. 서연이 짧게 말했다. 언제나 2분 0초에서 꺼져요.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엔진룸을 들여다봤다. 기화기, 점화 플러그, 연료 라인, 펌프 모두 완벽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서연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도현은 엔진룸 가까이 머리를 들이댄 채 미세한 떨림과 음색을 기억해 나갔다. 30초, 1분, 1분 30초, 그리고 정확히 2분. 멈췄군요. 도연이 중얼거렸다. 서연이 물었다. 뭔가 잡히나요?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기계적 고장은 이렇게 정확한 시간 패턴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기계식 타이머가 있는 것처럼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이 차는 67년식이에요. 전자식 장치가 있을 리 없죠.
전자식이 아니라 열 팽창이나 압력에 반응하는 기계식 타이머일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은 작은 떨림도 놓치지 않았고 눈은 마치 오래된 기계의 기억을 추적하는 것처럼 진지했다. 한참을 검토하던 도연의 손이 연료 탱크 근처에서 멈췄다.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뭐죠? 서연이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엔 작고 정교한 금속 장치 하나가 숨어 있었다. 오리지널 페라리엔 있을 수 없는 정밀함이었다. 이건 나중에 누군가가 고의로 추가한 장치입니다. 도연은 장치를 떼어내며 분석했다. 스프링과 기어가 정확한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연료 공급을 정확히 2분 후 차단하도록 설계된 기계식 타이머 장치입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누가 이런 일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1분, 2분, 3분, 5분. 엔진은 완벽하게 움직였다. 서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감정이 스쳤다. 믿을 수가 없군요. 도연은 겸손하게 말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직관과 기술의 조화, 그리고 누구보다 기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진 섬세함이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다. 윤도현 씨,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당신에게 드릴 제안이 있어요. 도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새로운 이야기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정비소를 떠난 다음 날 오후, 윤도현은 한강시의 중심부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다. 흐린 겨울 하늘 아래 도심의 빌딩들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창밖에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었다. 최서연 회장이 나 같은 정비사를 왜 불렀을까? 이 질문은 도연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분명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단순한 감사 인사만을 위해 부를 리는 없었다. 전철이 퓨처모터스 타워역에 도착하자 출구로 올라온 순간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50층짜리 유리탑 퓨처모터스 본사. 도연은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며 그것을 바라봤다. 바람을 가르며 솟아오른 듯한 곡선의 외벽은 마치 미래 도시에서 떨어진 구조물 같았다.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간다고. 그는 긴장된 손을 한번 움켜쥐었다. 유리탑의 꼭대기. 로비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자 직원이 정중히 안내했다. 윤도현님, 회장님이 50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펼쳐진 광경에 도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유리벽 너머로 한강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겨울의 시내는 은빛 강물처럼 번져 있었고 멀리 산 능선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 최서연이었다. 오늘의 그녀는 어제와 달랐다. 딱딱한 회색 정장 대신 편안한 블레이저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표정 또한 조금 부드러웠다. 따라오세요. 준비한 게 있어요. 도연은 긴장된 마음을 누르며 그녀를 따라 넓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거대한 책장에는 전자공학, 시스템 설계, 고전 차량 복원 관련 서적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복잡한 엔진 모형들이 정교하게 배열돼 있었다. 커피 괜찮나요? 서연은 직접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며 말했는데 그 모습이 의외로 자연스러웠다. 어제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3개월을 매달려도 답을 못 찾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도현 씨는 마치 기계 속에 숨겨진 기억을 읽는 사람 같더군요. 도현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기억이요. 네, 오래된 기계들은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무언가를 간직하죠. 시간이 남긴 흔적, 손길이 지나간 경로, 구조가 말하는 흐름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기술도 소용없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기계에 대한 철학, 그리고 도연의 사고방식을 정확히 짚어낸 사람이었다. 서연은 책상 앞으로 걸어가더니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도연 앞에 내려놓았다. 이걸 봐주세요. 도연이 파일을 펼치자 여러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그리고 다시 페라리.
각 모델에 대한 기술 자료, 부품 도면, 구조 분석표, 방대한 정보였다. 이게 뭔가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퓨처모터스에서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 은근한 열정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새로운 모델링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클래식한 외관의 스포츠카 한 대가 회전하고 있었다. 겉모습은 1960년대 클래식카였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현대식 정의 플랫폼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클래식카 보존과 현대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 영역에 도전 중이에요. 옛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에 최신 정의 모터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넣는 거죠. 도연의 눈이 커졌다. 클래식카를 미래 기술로 재탄생시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우리 팀에는 소프트웨어 정의공학 천재들은 많지만 서연이 도연을 똑바로 보았다. 그 기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연의 심장 박동이 미묘하게 빨라졌다. 어제 당신을 보고 확신했어요. 우리가 찾던 사람은 바로 윤도연 씨라는 걸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경력 따위는 상관없어요. 서연은 단호했다. 어제의 정비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어요. 기계의 흐름을 듣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관점을 보여준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넓은 창가에 섰다. 유리 너머로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겁니다. 서연이 다시 도연을 바라봤다. 퓨처모터스의 클래식카 현대화 프로젝트, 그 전체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도연은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요. 네, 연봉은 처음부터 2억 원. 프로젝트 성공 시 성과급과 회사 지분 옵션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만의 연구팀을 구성하게 해드리죠. 최고의 설계 장비, 최고급 시설, 원하는 부품을 어디서든 구해드릴 거예요. 도연은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 정비소는요? 서연은 이미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부드럽게 답했다. 그 문제도 준비해 두었어요. 윤태수 정비소를 퓨처모터스의 클래식카 공식 파트너 센터로 지정하고 시설 전면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겁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 말은 단순한 조건 이상이었다. 도연의 마음 깊숙한 곳을 정확히 건드렸다. 오잉! 도연은 창밖을 내려다봤다. 겨울 햇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마치 도시 전체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는 것 같았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좋은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 하나의 파일을 도연에게 건넸다. 참,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파일 속에는 고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자동차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955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거링. 은빛 도어가 하늘을 향해 펼쳐진 자동차 역사상 상징적인 모델. 이 차 현재 독일에 있습니다. 20년째 엔진 문제로 봉인된 상태죠. 도연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에 눈을 빛냈다. 어떤 문제인가요? 엔진은 작동하지만 특정 회전수에서 차량 전체가 거의 폭발 수준으로 떨립니다. 도연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공명 진동인가요? 서연은 날카롭게 되받았다. 맞아요. 그 원인을 2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죠. 도연은 사진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만약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는다면요. 네? 첫 번째 작업을 그 300SL로 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 확신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바로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윤도연이 최서연의 제안을 받은 지 사흘 후 정비소에는 일찍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도연은 아버지 윤태수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벤치 주변에는 오래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태수는 30년의 세월이 녹아든 금속 상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손에 쥐고 있던 스패너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번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더 넓은 곳에서 배워보고 싶고요. 그래, 기회는 중요하지. 태수는 여전히 걱정 섞인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끔은 들러라. 이 늙은 아버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 도연은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연하죠, 여기. 제 고향이고 제 시작이니까요. 에? 정고가 조금 지난 시각 검은색 전기차가 정비소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게 전부 자동이란 말이지. 태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자 도연은 웃었다. 네, 퓨처모터스의 최신 자율주행 모델이래요. 차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도연은 짐을 넣은 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다녀오겠습니다. 몸 조심해라, 도연아. 차 문이 닫히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며 조용히 출발했다. 퓨처모터스의 새로운 세계. 본사 로비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현 씨, 준비되셨나요? 독일로 바로 이동할 거예요. 바로요. 네, 300SL의 상태를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모든 일정을 준비해 둔 듯했다. 두 사람은 김태현 차장과 합류해 공항으로 향했고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루프트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했다. 도연은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 좌석의 넓이에 놀랐다. 평소엔 상상도 못하던 공간이었다. 처음 해외 나가는 거죠. 김태현 차장이 물었다. 네, 여행도 거의 안 해봤어요. 그럼 독일 사람들 성격을 미리 알려줄게요. 태연은 웃으며 말했다. 칸막이 하나도 삐뚤어지면 잠 못 자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는 완벽주의자 중에 완벽주의자죠. 도연은 그 말에 가볍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과연 내가 그들의 20년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았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12시간 비행 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다시 고속열차를 타고 슈투트가르트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겨울 독일의 풍경은 어딘가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하는 듯한 고즈넉함이 있었다. 저깁니다. 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남성은 60대 후반의 신사 하인리히 헬러였다. 고든 자세, 깔끔한 외모,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300SL을 제대로 다뤄줄 분들을 만나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이 담긴 설렘이 있었다. 헬러의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전통적인 독일식 건물 뒤에는 다른 세상처럼 고요한 대형 창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은빛 날개가 천천히 펼쳐진 300SL 거링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연은 숨을 삼켰다. 실제로 보니까 상상 이상이네요. 차체의 곡선, 헤드라이트의 라인, 엔진룸에서 풍겨오는 금속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전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겉모습은 완벽하죠. 헬러가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동을 걸면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왜? 150년의 벽을 마주하다. 헬러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옹! 직렬 6기통 엔진 특유의 부드러움이 살아났다. 아이들링은 완벽했다. 하지만 단 몇 초 후 헬러가 가속 페달을 밟아 RPM을 올리는 순간 2500 RPM, 2800 RPM. 거대한 진동이 차량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 도구들이 선반에서 떨어지고 창고 바닥까지 울릴 정도였다. 이게 20년 동안 그 어떤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문제입니다. 헬러가 엔진을 급히 껐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엔진룸으로 다가갔다. 확실히 단순한 엔진 밸런스 문제가 아니다. 그는 점화 분사, 흡기 라인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다. 언제 처음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1978년. 헬러는 기록 파일을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전면 복원을 진행했죠. 그때부터 이 진동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도면과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러던 중 한 줄에서 눈이 멈췄다. 이건 이상합니다. 김태현 차장이 다가왔다. 뭡니까?
도연은 서류를 가리켰다. 여기 크랭크샤프트를 재밸런싱 했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원래 300SL은 공장에서 이미 정교한 밸런싱을 거쳐 나오는 차입니다. 1970년대 수준으로 다시 밸런싱 했다면? 헬러가 나직하게 물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크랭크샤프트의 미세한 무게 차이는 특정 회전수에서 치명적인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크랭크샤프트 하단을 비추었다. 거기에는 작고 낯선 밸런스 웨이트 하나가 붙어 있었다. 역시 도연이 중얼거렸다. 이 웨이트, 복원 당시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무게도, 각도도 전부 맞지 않아요. 이게 바로 3000rpm 근처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원인이죠. 헬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표정을 지었다. 그럼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이 파트를 다루려면 정밀 장비가 필요해요. 한국으로 가져가 작업해야 합니다. 헬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누구에게도 맡기지 못했던 차량. 약 30초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당신들에게 맡기겠어요. 그 말은 도연에게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선언과 같았다.